50년 만에 재회. 조카의 결혼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은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심장 박동 그리고 눈빛. 시간이 흘러도 그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시댁에서 인사차 양가 친척 다 모여서 저녁 한번 하자고 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자리. 식당 한쪽 룸에 양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밝은 웃음소리, 예의 바른 인사. 하지만 은주는 그 어느 소리도 온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가 부유하는 공기처럼 느껴졌죠. 멀찍이 앉은 그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수진이 시부, 너 아는 사람이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러나 손에 쥔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은주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심호흡을 3번. 조카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옛 감정을 끄집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기타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음식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음악. 그 한 소절이 기억을 열어젖혔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잠깐 주변을 돌다 은주가 주차장에 다다르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람에 치맛단이 흔들렸고 저녁 공기엔 고기 굽는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은주 씨, 그 목소리.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그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서로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예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가 지금 필요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예전처럼 말보다 이게 편해서. 은주는 그 편지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럴 나이 아니에요. 그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그때처럼 말이 적네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오래 머물렀지만 결국 그는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감정은 늙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은주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그가 차 지붕에 올려두고 간 자신은 받기를 거부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주소 대신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에서 잃어버리셨던 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50년을 건너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들리던 기차의 쇳소리, 바람, 그리고 그의 목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50년 만에 재회. 그때 은주는 20살이었습니다. 시골 역전의 작은 음악다방, 창문 밖으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안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던 손, 웃을 때마다 반짝이던 눈빛. 이 곡은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내 생각이요? 네, 따뜻하지만 불안해서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은주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기타 선율도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끝이 서늘했죠. 우리 나중에 같이 연주해요. 당신은 피아노, 나는 기타. 아니요, 그땐 나도 기타 칠래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그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타를 건넸습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돌아오면 다시 찾으러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재회. 며칠 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편지의 의미를 확인해야겠다고. 약속 시간을 잡은 후 그녀는 편지 속 한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역에서 잃어버리셨던 거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반지 얘기일까? 아니면 그 시절의 마음일까?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바닥을 스치고 가게 간판이 하나씩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라디오에서 기타 연습곡이 흘렀고 기사는 볼륨을 내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음악 듣는 사람도 드물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기차역 근처 공원. 그때도 여기서 기다렸지. 벤치 위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혀 있던 글씨. 은주 씨 이제는 우리의 조각을 보내주려 합니다. 봉투 안에는 은빛 반지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짧은 악보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 마디뿐인 단순한 진행. 은주는 무음으로 그 리듬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진 속엔 젊은 은주와 준호가 함께 웃고 있었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 여름 냄새가 다시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커피를 들고 있는 준호였습니다. 그 편지는 나 혼자 정리하려고 쓴 거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당신 쪽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보내야 하니까. 은주는 손에 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젠 받아야 해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기억의 조각이에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 시절, 그 한순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러니 이제는 나도 놓을게요. 당신도 그만 놓으세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벤치 아래 낙엽이 모였습니다. 은주는 반지를 한 번 더 쥐었다 펴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고 기타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과 카세트 테이프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웃읍시다.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음악 한 조각이 들려왔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여느 일상의 어느 날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혹시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랑 아는 사이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이 계시다고.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옛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기타를 든 준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자신의 마음처럼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얼마 안 돼 새벽녘에 조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아버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혹시 병문안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조카는 이제 사정을 다 아는 눈치였지만 병문안을 가줄 수 있냐는 말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그저 목소리에 물기만 살짝 내비쳤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문 앞엔 손 소독제가 반쯤 비어 있었고 창가에는 누군가가 두고 간 꽃 몇 송이가 바람에 꽃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쭉날쭉 흔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기계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아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왔군요. 조카 덕분에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은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그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또 뭘요? 그날 기차역에서 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는데 나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늘 미련이 있죠. 근데 그건 미련도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였나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다시 천천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죽고 나서도 못 놓을 것 같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날 버티게 해준 그 조각이 너무 소중해서요. 하지만 당신은 고이 놓아주세요. 당신 것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준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의 심박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병실 밖에서 조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50년 만에 재회. 며칠 뒤 준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그가 있는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잔잔한 숲길의 소량이 감돌았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와 그의 묘비 사이 뿌리 내린 나무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은주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반지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메모 한 장. 당신 말대로 당신이 다 짊어지고 떠나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싶어. 추모공원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은주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고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저 옛날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아련함과 근래 이제는 꽤 익숙해진 노숙함, 그 사이에 시간을 보낸 듯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성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읍시다.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잠시 후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익하고 스치는 잡음 사이로 멜로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음색은 마치 50년 전 여름날의 그 곡이었습니다. 은주는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자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줄을 튕겼습니다. 낡은 줄이 울리며 노이즈가 섞인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은주는 그 소리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드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 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기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져 현위를 적셨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맞춰 그가 즐겨 치던 진행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갔습니다. 현실의 떨림과 인공의 잡음이 겹쳐지자 방 안에 이상한 위로가 생겼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코드를 쳤습니다. 그 소리는 노이즈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아주 얇은 기타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잘 가요. 기타가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싣고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